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지난 5일 카이가 수송기를 개발한다는 흥미로운 기사가 국내 언론에서 보도되었습니다. 국내 수송기 수요가 100여 대 추산되어 이것을 대체하기 위한 수송기를 개발한다는 기사입니다. 우선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유일 항공기 제조업체인 카이가 군 수송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T-50 훈련기와 수리용 기동 헬기, KF-X 전투기 개발에 이어 미개척 사업 분야인 수송기 시장에 진출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이는 최근 국내 및 해외 수송기 개발 현황과 수요 등을 분석한 국산 수송기 개발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카이는 공군이 운용 중인 중형 대형 수송기 교체 및 추가 수요와 공중급류기와 해상 초계기 등 특수목적기의 소요 현황을 감안 국내에서 100여 대의 수송기 수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우리 군이 운용 중인 수송기는 모두 해외에서 들여왔다. 공군은 미국 로키드 마틴이 개발한 C-130 대형 수송기와 스페인과 인도네시아가 합작하여 생산한 CN-235 중형 수송기를 보유하고 있다. 해군의 경우도 로키드 마틴이 개발한 P-3C 해상 초계기를 운용 중이다. 최근 병력 및 물자 수송 임무가 늘어나고 자연재해와 재난 등 비군사적 위협 대응 작전이 늘어남에 따라 군 수송기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란 판단이다. 또한 북한의 잠수함 위협과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의 잠재적인 군사 위협에 대비한 감시정찰 수송기 전력을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카이는 수송기와 특수목적기 개발 이후 이를 민항기로 개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 기간은 KF-X 전투기 개발 기간보다 짧은 7년에서 8년 정도로 예상되며 투입 예산은 3조 원에서 4조 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또한 수송기 개발과 해외 수출 마케팅을 위해 해외 협력 업체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로는 유럽의 에어버스와 브라질의 엠브라에르 등이다. 하지만 해외 수출 시장에서도 국산 수송기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수송기 시장은 미국과 유럽, 일본, 브라질 등 주요 항공업체들이 장악한 상태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수송기 개발은 전투기 개발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기술 요구도가 낮고 향후 유지보수 운영 물량 확보로 사업성이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해외 주요 항공업체들이 장악한 수송기 시장에 한국산 수송기가 경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부에서는 카이가 목표한 대로 7년 내 수송기를 개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 부호를 지우지 못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 등 해외 사례를 봤을 때 개발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것입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일본의 경우 수송기 개발에 약 15년이 걸렸고 중국도 해외 협력을 통해 10년에 걸쳐 수송기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이 기사의 전문이었습니다. 약간의 설명을 덧붙이면 카이는 독자적으로 군의 수송기 수요를 분석한 결과 공군의 수송기 대체 수요와 공중급류기나 해상 초계기 등 특수용도 비행기 개발의 베이스기로서의 수요, 또한 민간 용도로의 전용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만 100대 전후의 수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독자적으로 국산 군용 수송기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서 카이는 국산 군용 수송기의 개발 기간을 7년에서 8년으로 잡고 있으며 개발 예산을 3조 원에서 4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수송기 개발과 해외 수출을 위해 에어버스나 엠브라에르를 파트너로 맞이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데 단 7년에서 8년 만에 수송기를 처음부터 개발해 완공할 수 있을까와 개발 비용을 전액 카이가 부담할 것인가, 또한 정부나 군이 얼마나 부담할 것인가와 개발한 수송기를 한국군이 도입하기로 확약하는가 등 여러 가지 불분명한 점도 많아 본격적인 개발로 이행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아마도 카이가 노리는 것은 전술 수송기 C-130H의 대체 수요를 노린 것을 보입니다. C-130H의 대체 수요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화물 탑재량 20톤급의 수송기를 개발해야 하는데 2등급의 수송기에는 C-130J라는 전술 수송기의 선두주자가 자리 잡고 있으며 해외 시장에서 경합을 피하려면 일본의 C2나 유럽 에어버스의 A400M과 같은 화물 탑재량 30톤급을 겨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C2나 A400M 같은 대형 전술 수송기는 고가이기 때문에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외 시장 수요는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한국 공군이 보유한 수송기의 총수는 중형 CN-235를 포함해 36대에 불과하고 나머지 64대분의 수요를 공중급유기나 해상 초계기의 개발 또는 민간 용도로의 전용으로 메우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사에서는 전투기 개발에 비해 난이도는 낮지만
미국, 유럽, 일본, 브라질이 경쟁할 군용 수송기 시장에 지금부터 진출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일본이 C2를 개발하는데 15년이 걸렸고, 중국이 안토노프 설계국의 협조를 얻어 Y20을 개발하는데 10년 가까이 걸렸는데, 한국이 7, 8년 만에 수송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개발 기간이 너무 짧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 중국의 수송기 개발에 대하여 몇 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중국의 수송기 개발에 대해서 알아보면, 몇 년 전 우크라이나의 항공사인 안토노프사가 파산 직전에 몰리자 이 회사의 초대형 수송기 기술을 눈여겨본 중국은 바로 인수의사를 타진했습니다.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항공기 공장을 통째로 중국으로 옮길 구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대로 되지 않자 중국은 우크라이나와 기술 이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0억 위안을 들여 중국서 안토노프 225 수송기를 제작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소련 시절 군용 항공기 생산의 요람인 안토노프사의 기술이 중국으로 고스란히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기술로 중국은 최근 위니10이라는 대형 수송기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C-17 수송기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의 대형 수송기인 C5급과 견줄 기종이 없던 중국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수송기 기술이 절실하던 참이었습니다. 또한 중국은 대형 수송기 엔진에 눈독을 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대형 수송기 위니10의 시험 비행에 성공하여 우크라이나 수송기 덕분에 단번에 대형 수송기 생산 국가로 발돋움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소련 해체 이후 군사 공장의 30%를 물려받았습니다. 이 중에는 핵미사일과 항공모함, 전투기와 수송기 및 탄도미사일 공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항공모함은 러시아에서 가져가고 우크라이나에 남은 탄도미사일이나 전투기도 해체 수순을 밟아서 우크라이나에 유일하게 남은 게 수송기와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군사기술에 목말라 하던 중국은 우크라이나에 남은 기술에 주목합니다. 우크라이나는 4,500만에 달하는 인구 가운데 300만여 명이 4,000여 개의 군수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중 140만 명은 군수산업 기술자들인데 중국은 이들을 중국에 들여와 취업시키기로 합니다. 산시성에 거액을 들여 기술자를 위한 도시 기반도 조성했으며 지금도 우크라이나 무기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일하는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항공산업은 1950년대부터 본격화했습니다. 중국은 1960년대부터 우크라이나에서 항공기 엔진 기술 도입에 나섰습니다. 이때 만든 것이 수송기 윈7과 윈8 등입니다. 2002년 이후에는 안토노프와 중국의 중형 항공기 업체가 공동으로 중형 항공기인 ARJ-21을 70대나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기술을 기반으로 터보팬 텐비 엔진 개발에도 나섰습니다. DC-8T 대형 터보팬 엔진의 경우 추진력은 24톤입니다. 10년에서 20년 걸려야 할 수 있는 고성능 엔진 개발을 200억 위안을 주고 사들인 셈입니다. 이렇듯 중국은 자국의 불안한 기술들을 우크라이나의 기술로 메우며 수송기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렇듯 수송기 개발에 세계 각국들은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기사는 카이가 수송기 개발에 국방부나 방위사업청과 어느 정도 공감을 나눈 후에 나온 기사인지 아니면 카이의 생각을 적은 기사인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무기의 개발에는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3조에서 4조 원나 되는 개발비를 카이 혼자서 부담할 수 없으며 또한 개발된 수송기의 도입 주체는 정부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 사업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수송기 개발 사업에 임하느냐에 따라 개발의 속도와 방향 등이 정해질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중형 항공기 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카이가 시장성을 넓히기 위해 같은 기체를 활용한 수송기 개발 계획을 언론이 보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 2월에 카이는 캐나다 항공기 제조사 봄바디어가 생산하고 있는 Q400 민항기 면허 생산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Q400은 쌍발 프로펠러를 기반으로 한 90인승 규모의 중형 민항기입니다. 1995년 개발이 시작된 Q400 시리즈는 2000년 상업운전을 시작했으며 최근까지도 모델 개선을 진행하여 승객 좌석을 90인승으로 늘렸습니다. 비록 좌절되기는 했지만 카이의 민항기 면허 생산 추진은 한반도 훈풍에 따라 항공기 시장이 넓어질 것이란 전망이 깔려 있었습니다. 당시 김조원 카이 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남북 경협 등으로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이 개방되면 여객이나 화물용 항공 수요가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를 위해 2030년대 중반까지 자체 개발 항공기나 면허 생산 항공기를 만든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이와 봄바디어의 민항기 생산 협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정부는 2012년에 카이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대한항공 등 컨소시엄을 구축해
중형 민항기를 개발해 판매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형 민항기를 2018년까지 개발해 2037년까지 1100대를 판매하자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렇게 꾸려진 컨소시엄은 bombardier와 90석 규모의 중형 터보프롭 항공기 개발을 협의키로 했습니다. 당시 책정된 총 사업비는 20억 달러로 국내 컨소시엄과 bombardier가 각각 절반씩 부담키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bombardier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개발 계획은 흐지부지됐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사태로 항공기 시장이 얼어붙은 상태여서 카이로서는 이 시장에 쉽사리 진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군용 수송기를 먼저 개발하고 민간 항공기 시장이 되살아나면 플랫폼을 공유할 수 있는 군용 수송기를 민간 항공기로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카이의 수송기 개발 보도는 중형 항공기 개발의 연장선에서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